안녕하세요. 자, 사회조사 분석. 지난 시간에 단순 회계 분석하고 다중 회계 분석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계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계 분석은 기본적으로 단순 회계 분석이나 다중 회계 분석을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 더미 변수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더미 변수를 어떻게 회계 분석에 투입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만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이제 보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단순 회계 분석은 독립 변수 한 개고 다중 회계 분석은 독립 변수가 여러 개다. 근데 더미를 이용한 회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더미 변수를 활용한다라고만 써놓은 거잖아요. 이 독립 변수의 한 개 내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자, 독립 변수가 한 개면 요 한 개를 더미 변수로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독립 변수가 여러 개면 독립 변수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더미 변수를 써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단순 회계 분석하고 다중 회계 분석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 독립 변수에 더미 변수라고 하는 게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다.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한 달 용돈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한 달 용돈이 한 달 저축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건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성별로 저축금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성별로 저축금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는 지금 독립변수 1, 이게 독립변수 2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연구가설 이렇게 세우면 돼요. 한 달 용돈과 성별은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구가설. 근데 이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게 명목 변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죠? 이거는 명목 변수는 회계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회계 분석은 등간척도 이상의 변수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근데 성별이라고 하는 게 저축 성향에 굉장히 중요한 예측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목 변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자, 그러면 이거를 명목 변수인데 어떻게 회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이거를 X를 O로 만들려면 명목 변수를 더미 변수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미 변수 회계 분석의 방법은 똑같아요. 이거 하는데 이 과정, 여기 사이에 1.5단계가 들어간다. 뭐냐면 명목 변수인, 다 똑같은데 성별 변수를 더미 변수로 만든다. 더미 변수화한다. 그 다음에 표본의 유의확률을 계산한다. 이 차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이제 지난번 대면 수업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더미 변수라고 하는 거는, 자, 성별이라고 하는 거는 남과 여라고 하는 명목 변수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코딩을 하면, 자,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귀하의 성별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제 응답값이 돼 있죠? 1. 남성, 2. 여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 코딩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죠. 남성은 1, 여성은 2로 코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더미 변수로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요거에 대해서 성별에 대한 원래 코딩 값, 남성은 1로 돼 있고 여성은 2로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더미 변수. 자, 이거는 이렇게 성별 더미가 되는 거죠. D1이라고 이제 변수명을, 이건 이제 변수명. 자, 그러면 이 기준값을 0으로 놓는 거예요. 기준값. 이 기준값이라는 개념은 비교의 기준이 되는 비교 기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0으로 놓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죠? 0이 남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D1 변수에서는 너 여성이냐 기준값을 뺀 나머지를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빼고 너 여성이냐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남성이 0이 되는 거는 여성이 아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자, 1은 뭐죠? 여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과 2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질문 자체가 이 변수는 귀하의 성별은 이라고 하는 질문을 이게 이제 명목 변수인데 이거를 등간 척도로의 변수로 바꾸기 위해서 질문을 바꾼다. 뭘로 바꾸느냐? 귀하는 여성입니까? 이렇게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귀하는 여성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남성은 아니오니까 0이 되는 거고, 자, 여성은 어떻게 되죠? 네, 여성입니다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0과 1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숫자로. 이전에는 이거는 숫자로서의 크기의 의미가 없었는데 0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가 되는 거고 1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해당 값이다 라고 하는 그 긍정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요렇게 더미 변수로 해서 0값과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라는 값으로 바뀌는 순간 이 0과 1이라고 하는 게 등간 척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요대로 이제 코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D1이라는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들고 1을 0으로 바꾸고 2를 1로 바꿔주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해가지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했으니까 뭐 금방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중회귀 분석에 넣어주면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D1인 거죠. 기준은 남성.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명목 변수니까 평균은 의미가 없죠. 한 달 저축금이 5만 원, 요 한 달 용돈이 26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귀 분석을 투입했더니 상관계수 값이 나오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상관성이 없다 의미가. 자, 요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 요거 입력 제거된 거를 보면 더미 변수, 용돈 변수, 종속 변수는 한 달 저축금. 그 다음에 R제곱 요형 요약에 보면 설명력이 굉장히 적죠. 0.07이니까 0에서 1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 그 다음에 잔차의 독립성은 독립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회기식의 통계적 유의미성. 0.04니까 영가설 기각, 0기각. 그래서 통계식은 유의미하다. 회기식은 유의미하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유의확률을 보면 용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상수도 유의미하고 더미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중공손성은 10보다 작으면 되니까 다중공손성은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회기식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잔차하고 용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더미는 유의미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일단 요 회기식은 요걸 가지고 적는다고 그랬죠? 상수, 자, y는 a 플러스 bx1 플러스 cx2 요렇게 적는데, 자, a가 7.410 요거죠. 그 다음에 bx1은 마이너스 0.109 플러스 c는 1.756 x2 네, x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요 식인 거죠. 자, 그럼 요거 해석을 하면 자, 한 달 용돈 잔차는 뭐 어차피 고정값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 해석을 뭐 안 하셔도 되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보면 한 달 용돈이 10,000원 올라갈수록 저축액은 0.109니까 1,090원씩 마이너스 줄어든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남성 기준이니까 이 값을 여성의 값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한 달에 17,560원 더 많이 저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만 요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거죠. 0.05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해석에서 제외. 만약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면 요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더미 변수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기준 변수에 비해서 기준값으로 잡아놓지 않은 것이, 즉 남성이 기준비니까 남성에 비해 여성은 11,560원을 더 많이 남성보다 저축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 우리가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일단 회계 분석에서 선형으로 가서 자, 여기 자, 기존에 했던 게 근속기간이 개인 월소득에 미치는 건데 개인 월소득의 성별이 차이가 있는지를 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자, 문제가 생긴 거죠. 뭐죠? 성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명목 변수로 되어 있잖아요. 명목 변수는 회계 분석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요대로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나와서 더미 변수로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자, 성별이라는 명목 변수를 더미 변수로 만드는 거는 자, SQ01에 더미 변수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다가는 성별 더미, 남성을 기준 변수로 할 경우에는 남성 기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변경 이렇게 하고 여기 아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남성 기준 이렇게 해서 그냥 2로 할게요. 변경 여기도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저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지우고 자, 여기에서 다시 데이터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성별 남성 기준 이렇게 하고 변경 자, 기존 값하고 새로운 값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오는 거면 제일 먼저 시스템 또는 사용자 결측값을 시스템 결측값으로 바꿔주시고 자, 기준 변수를 남성으로 잡으니까 남성이 원래 코딩 값은 1이었는데 기준 변수 값은 무조건 0으로 바꿔준다고 그랬죠. 추가. 그 다음에 2로 코딩되어 있는 여성 값은 1번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미 변수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이제 지난번 대면 수업 시간에서 이제 실습 연습을 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자, 여기 지금 더미 변수가 만들어졌죠.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더미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더미 변수는 자, 요거 이제 0으로 하고 명목 변수가 아니라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 순간 더미 변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회계 분석으로 가서 선형 회계 분석으로 가서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별 더미 변수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나머지는 다중 회계 분석과 똑같이 입력, 통계량, 공선성 기술 통계, R제곱 변화량, 모형 적합도, 추정값, 신뢰 구조, 더빈 왓슨. 그 다음에 옵션은 확인. 네, 뭐 볼 필요도 없죠. 그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개인 월소득 평균이 318만 원이고 근속 기간은 11년이 평균이다. 자, 상관 계수를 보면 성별 여기 이제 유의확률 값을 보면 전부 다 00000이니까 전부 다 상관성이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죠. 연가설이 기각이 되니까.
자, 근속기간하고 개인 월소득은 상관성이 굉장히 높고, 개인 월소득과 성별 더미의 상관성은 음의 방향이고 상관성이 이렇게 높진 않은 거죠. 그죠? 근속기간하고 성별 더미도 상관성이 양의 방향이지만 그렇게 높진 않다. 이 정도 확인을 해주시고, 자, 입력 제거된 변수, 독립 변수, 성별 더미와 성별 더미 남성 기준 변수, 근속기간 두 개가 입력이 됐고, 요청된 모든 변수가 입력됐다. 모형 요약은, 자, 회귀시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이 모형 요약을 가지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의 확률 F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모형 요약을 통해서 이 R제곱 변화량, R제곱이 0.409니까 전체 회귀시익의 그 예측할 수 있는 예측력이라고 하는 게, 설명력이라고 하는 게 0.409, 한 40% 정도를 설명해 준다.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높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자, 회귀시익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거를 아노바 요 표를 가지고 보면 0.000이니까, 자, 연가설이 기각돼서 이거는 이 회귀시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수, 공선성 요거는 1.006이니까 1하고 4 사이, 뭐 이 정도면은 공선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상수 근속기간 요걸 가지고 뭘 본다고 그랬죠? 표준화 계수 베타를 가지고는, 자, 이거 보면 근속기간은 0.625고 성별 더미는 마이너스 0.193이니까 근속기간의 설명력이 두 개 중에는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비표준화 교수, 이 B값을 가지고 우리가 베타 값을 가지고 이 회귀식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대로 써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회귀식, 자, 저축 금액이 아니죠. 여기, 자, 이거는 개인 월소득. 우리가 개인 월소득을 뭐뭐와 뭐뭐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첫 번째가 근속기간, 두 번째가 성별, 요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잔차는 고정값이니까 뭐라고 나오나요? 227.411. 그 다음에, 자, 여기가 플러스네요. 플러스 11.111 이렇게 돼 있고, x1. 그 다음에 성별은 마이너스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죠? 49.511 x2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일단 색을 바꿔 줄게요. 여기서 보시면, 자, 요렇게 하고 이거 없애주고,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회귀식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는 고정값이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예측 변수인 x1하고 x2를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달, 자, 근속 기간이 여기서는 1년 늘어날수록 개인 월소득은 11만원 증가하고, 이렇게 되죠. 두 번째로 성별. 자, 기준 변수가 남성이니까 이거는 여성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요. 기준 변수인 남성에 비해 여성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예. 한 달, 자, 개인 월 소득이 마이너스니까 49.511이죠. 49만 원이라고 할게요. 49만 원 더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 자,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상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근속기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성별 더미 남성 기준으로 더미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니까 이건 회기식에서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기식에서 그대로 전부 다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게 있으면 그거는 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잔차, 근속기간, 성별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걸로 나왔으니까 여기에. 그죠? 세 가지를 다 써서. 자, 그럼 잔차는 해석이 기본적으로 요거는 근속기간이 제로고 성별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이제 근속기간이 여기다 밑에다 써줄게요. 기간이 0. 자, 이거는 뭐죠? 신규 입직이라는 거죠. 신규 채용 됐을 때 신규 채용 되고 성별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개인 월 소득은 227만 원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신규 채용되면 성별과 상관없이 월 227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예. 잔차의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회기식을 두 번째 여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로 가져가서 자, 요거는 지울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자, 그 다음에 근속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개인 월소득은 자, 처음에는 무조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고 근속기간이 가장 낮은 0 신규 채용됐을 때 기본적으로 227만 원을 받는데 근속기간이 1년 늘어나면 개인 월소득은 11만 원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그러니까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월 50만 원을 더 받는다라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기서액을 설정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